예, 한 사람의 사진을 찍는다는 거 단순히 얼굴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담는 것이라고 하죠. 때론 인물 사진이 전해주는 강렬함, 그런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물 사진 작가 또 파키스탄 오지마을의 교장 선생님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알렉스 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렉스 김이라고 정확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사진 얘기부터 잠깐.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반 네. 상업 사진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물 사진이라고 한다면 네.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 사진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도 처음에는 뭐 풍경 사진, 예쁜 사진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예. 이제 저한테 더 큰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줬던 거는 그 사람들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면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감동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인물 사진에 더 빠져서 많이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지금 찍으신 사진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 어떤 이 인물이 가진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 삶이 담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보이셨다는 그렇게 이해될런지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한테 어떠한 감동이 울림이 있을 때만 셔터를 누르는 거고 그 셔터를 누를 때 그때 제 감성을 예. 그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라서 제 스스로는 이모션 포토그래퍼, 감성 포토그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감성을 느꼈을 때만 사진 셔터를 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쵸. 그걸 이제 우리 이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전해줬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거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멋진 사진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조금 전에 그 롯데 캐리마우 씨 네. 나갔을 때 그 네. 사진을 직접 찍었던 인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잠깐, 잠깐 대기하고 또 몰랐었는데 예. 5년 전에 제가 그 프로야구 사진을 찍어서 네네. 8회구에 나가는 더 모멘츠라는 오, 코너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인 할아버지가 덩치 큰 할아버지가 그때 시카고인가 아닙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외국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을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어서 물어봤고 자기는 최준석 팬이고 이제 그렇군요.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예. 그분을 제가 그날 방송에 찍어서 내가 보냈고 네. 그때 이제 PD하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명함을 받아놔서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그랬었군요. 그분이 이제 최준석 유니폼도 받고 그때도 이제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캐리마우 씨에 대한 그렇죠. 모습이 보였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이 롯데 하면 부산인데 정말 외국인 할아버지가 그런 사진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유한 감성이라든지 이 느낌이라는 게 있군요.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또 천장이 넘는 영정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계기에서 하시게 된 건지. 제가 한 15년 정도 해외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인물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분들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것 같고 그때 마침 제주도에 지낼 기회가 생겨서 집이 하나 생겨서 이제 제주도 왔을 때 이제 네. 그쪽에서 또 뭐를 하고 싶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난 인물 사진 작가니까 인물로 좀 봉사를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한테 마지막 사진, 영정 사진을 찍으면 좋대서 이제 그때 한 1028분 찍게 됐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인데 네. 그 찍을 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찍을 때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다른 사진과는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었어요. 예. 특히 저는 상업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영정 사진은 저를 위한 사진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제 앞에서는 마지막 본인들 사진한 거 아는데 그 네.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녀분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 네.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찍어 드려야겠다 하면서 저는 이제 삼각대하고 조명 쓰지 않고 예. 왜냐면 나이가 80, 90 되신 분들은 네. 뭐 근육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얼굴이 많이 비틀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삼각대하고 조명을 쓰면 저는 틀리지 않지만 그분들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여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이렇게 대형 작가가 찍으셨다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 네팔, 또 티벳 상대적으로 이렇게 먼 곳에 또 우지라고 얘기한 곳들을 네.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럼요. 저도 처음에는 뭐 유명한 곳, 예쁜 곳을 많이 갔는데 점점 그 인간의 순수함 그리고 본질의 태초의 본질을 찾다 보니 그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주로 오지마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말 사람과 사람, 그리고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곳이 주로 오지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다가갈수록 그 사람 본연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그렇게 오지마을을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또 그 인간의 어떤 태초의 모습에 네. 그런 휴머니즘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예. 이렇게 더 시대가 발전할수록 저희가 스마트폰을 쓸수록 사람들과의 비대면이 생기면서 네. 사실은 편리한 것 같지만 더 정의 굶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의 휴머니즘과 정을 찍으면 더 좋지 않겠나. 사진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멋집니다. 그 슬쩍 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 디지털과 편리해진 세상 속의 역설이라고 맞습니다. 네. 생각해도 되겠군요. 네. 그 파키스탄의 뭐 오지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네. 갖고 계세요.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2011년도에 그 등반가 김세준 대장님하고 히말라야 원정대 멤버 막내로 이제 가게 되면서 네. 저희 베이스에 있는 동안 저희 음식해주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발을 좀 크게 다쳐서 이제 이 친구들을 부축할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내려가는 길이 너무 위험한데 네. 그거를 선뜻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착한 사람들을 봐서 네. 그 사람 마을에 가서 이제 학용품을 기증하러 갔다가 선생님이 없고 그냥 학생들만 있어서 선생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 먼저 구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학교가 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뭐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금전적 지원도 계속 하신다고.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 2명 월급이랑 학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때 그 학교가 되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 넘었는데 네. 저랑 비슷했어요. 미래도 불투명하고. 예, 예. 저 같아서 잡았던 것 같아요. 한번 잘해보고 그 싶어서. 마음이 이제 움직였기 네.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포부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것인가 사진 작가로서 네.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부산 사람이고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문화가 더 강해질수록 예. 더 지금 뭐 많은 외국인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저는 사진으로서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조금 울림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있고 또 가상인간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네. 우리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의 휴머니즘을 품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알렉스 김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